2008년 5월 6일 교토의 마이즈루시에 사는 고등학생인 코스기미오. 그녀는 밤 10시에 밤 산책을 하기 위해 사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꽤 늦은 시각이었지만 그녀는 공사 현장에 적색등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등 밤 산책을 즐겼습니다. 새벽 1시경 친구와 간단한 통화를 하는데요. 국도를 따라 역국 근처에 있다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끝난 후 도쿄에 있는 오빠에게 메일을 보낸 뒤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아침 9시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가족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다음 날인 8일 아침 8시 45분경 자택에서 조금 떨어진 잠목림 안에서 코스기미오가 발견됩니다. 전라의 시신으로 말이죠. 그녀의 몸에는 흙이나 낙엽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으나 둔기로 얼굴이나 후두부를 때린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때 생긴 상처 탓에 현장에는 대량의 혈흔이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처음엔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어 벌어진 사건이라 여겼고 낙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호 씨는 교우관계에 딱히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현장 가까이를 지나갔다는 트럭 운전사가 경찰서를 찾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자전거를 밀고 가는 남성과 젊은 여성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여성의 인상착의는 미호 씨와 닮았고 목격 시간과 사망 추정 시간도 가까웠습니다. 함께 있던 남성은 19세에서 20세 정도로 보인다는 증언을 했는데요. 경찰은 교우 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던 탓에 처음엔 이 증언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 조사 결과 트럭 운전사의 증언에 힘이 실립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자전거를 밀고 가는 남성과 미호가 여러 CCTV에 찍힌 것이죠. 이들이 걷는 방향 역시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시체가 발견된 현장 부근에 살던 나카카즈미. 사건 당일 한 음식점에서 목격된 그는 점원에게 자전거로 돌아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일의 복장이 CCTV에 찍힌 복장과 비슷했고 과거에 살인이나 비슷한 수법의 사건을 일으킨 전과자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앞서 증언을 했던 트럭 운전수는 용의자가 지목되었다는 말을 듣고 수사관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별 생각 없이 그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용의자의 사진을 본 이후 운전자의 증언이 점점 나카카즈미의 특징에 맞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가 사진을 본 것은 반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인 한 남녀의 모습. 심지어 반년이나 시간이 지난 데다 외부 정보까지 더해진다면 사람의 기억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즉 운전수의 증언이 갖는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미하죠. 이것은 훗날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사건 해결을 뒷받침할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였던 운전수의 증언. 계속되는 공판 중 수사관의 실수 탓에 운전자의 증언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판에서 변호사는 운전수의 증언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결국 증거의 신뢰성 부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나카카즈미는 2012년 12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렸으며 다른 학생들을 협박하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그는 호스티스인 여성과 동거하게 되는데요. 동거를 반대하는 가족 중 아버지와 오빠를 죽이고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16년을 선고받습니다. 석방된 지 6년 후 이번엔 자전거를 탄 여성을 넘어뜨린 뒤 얼굴을 둔기로 집요하게 구타한 탓에 징역 6년을 선고받습니다. 미호 씨가 살해당한 방식과 공통점이 있죠? 석방 후 2008년 11월 그는 신사의 세정과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다시 체포됩니다. 이때 체포됐을 때 마이즈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65세가 되어서도 편의점에서 성인 잡지를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출소 이후인 2014년 그는 오사카에서
아는 여성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로 16년을 선고받습니다. 키스를 거부해서 화가 나서 찔렀다고 하네요. 정말 이쯤 되면 나카카즈미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힘들죠. 이는 이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나카카즈미는 사건 직후 가지고 있던 검은 옷을 버리거나 가지고 있던 자전거를 덧칠하는가 하면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빠루가 사건 직후 없어지는 등의 행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죠. 또한 주간 플래시 11월 25일호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으로 감옥에 갔을 때 감방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애는 내가 죽였어. 내 얼굴을 걔가 봐버렸으니까. 흉기인 빠루는 산 하나 거리에 있는 곳에 묻었으니까 절대로 몰라. 게다가 DNA 검식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는 복역 중 2016년 4월부터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결국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수사관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CCTV의 해상도가 낮았던 것, 수사관의 실수,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사법개혁의 과도기에 있던 사건이라 무죄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범죄자를 무죄 판결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